어느 가을날 한 여성의 예상치 못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온 효선, 28살 그녀의 삶은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5년간 혼자 딸을 키운 52살 엄마 정연의 충격적인 고백이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나, 아기를 가졌어.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선택으로 만들어진 인연일까요? 상처와 배신감 속에서도 새로운 경계선을 그려나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하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비가 내리는 가을 저녁, 효선은 아파트 창가에 기대어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28살,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온 지 6달. 그녀의 삶은 어느새 정적 속에 안착한 듯 했다. 효선아, 저녁 먹자. 부엌에서 들려오는 엄마 정연의 목소리에 효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집을 나온 후 처음으로 찾아온 평온함이었다. 아니, 평온함보다는 무감각에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식탁에 앉은 그녀는 정연이 담아낸 된장찌개를 바라보았다. 전 남편 도윤과 함께였던 3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된장찌개를 끓이지 않았다. 도윤이 냄새가 싫다고 했기 때문이다. 오늘 맛있게 됐네. 효선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정연은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52세,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 그녀에게는 효선이 전부였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 내가 좋아하는 대로 끓였어. 그들은 특별한 대화 없이 저녁을 먹었다. 간간이 오가는 일상적인 대화만으로도 충분했다. 이렇게 편안한 관계가 세상에 또 있을까, 효선은 가끔 생각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연은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이 밝아졌다. 효선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녀는 발코니로 나가 조용히 통화를 시작했다. 네, 저도 그래요. 내일? 글쎄요. 효선은 물을 틀어놓은 채 고개를 살짝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다. 최근 들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통화였다. 늦은 저녁, 가끔은 밤에도 걸려오는 전화. 효선은 처음으로 엄마의 사생활이 궁금해졌다. 정연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효선은 아무렇지 않은 척 설거지를 계속했다. 누구야? 아, 그냥. 동창회 준비하는 친구. 효선은 엄마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평소와는 다른 어조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엄마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효선이 눈을 떴을 때 정연은 이미 화장을 마친 상태였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아이라인에 은은한 립스틱까지. 효선은 엄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오늘 어디가? 응, 옛날 직장 동료들 모임이 있어서. 정연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새로 파마를 한 듯 우아한 웨이브를 그리고 있었다. 엄마, 왠지 달라진 것 같아. 좋은 일 있는 거야? 정연은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다가 천천히 효선을 향해 돌아섰다. 그냥, 나도 이제 좀 즐기며 살아볼까 해서. 그녀의 눈빛에는 효선이 본 적 없는 생기가 어려 있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한. 효선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그래, 엄마도 이제 좀 누릴 만하지.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다. 갑작스레 변한 엄마, 비밀스러운 통화, 그리고 화사해진 표정.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효선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정연은 늦게 돌아왔다. 살짝 흥분된 표정이었고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짙게 났다. 효선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현관문 소리에 눈을 떴다. 늦었네, 엄마. 미안해, 효선아.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정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낯설었다. 일주일이 지나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정연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또 전화다. 네, 그럼 내일 봬요. 기다릴게요. 통화를 마친 정연은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효선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신발을 벗었다. 다녀왔습니다.
정연은 놀란 듯 휴대폰을 서둘러 주머니에 넣었다. 아, 효선아. 언제 왔니? 방금. 엄마 요즘 전화 자주 받으시네. 정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다. 그래. 별로 그렇지 않은데. 저녁 먹을래? 효선은 평소와 다른 엄마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그러나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다. 저녁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됐다. 정연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그만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효선은 그런 엄마의 행동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효선아. 정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응? 엄마가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효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의 진지한 표정에 그녀의 가슴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야? 정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기쁨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나 아기를 가졌어.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효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52세의 엄마가 방금 뭐라고 했지?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에이, 농담하지 마. 정연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도 놀랐대. 내 나이에 임신이라니. 기적 같다고 하더라. 효선은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누구 만나는데? 이 질문이 효선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녀 자신도 놀랐다. 엄마의 임신 사실보다 먼저 궁금해진 것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였다. 정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말해줄 수 없어. 왜? 그냥.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그저 사랑하게 됐어. 사랑. 그 단어가 효선의 귀에 낯설게 울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의 입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효선은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엄마 말해봐. 이제 곧 내 동생이 될 아이의 아버지잖아. 정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효선아, 제발 지금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때가 되면 말해줄게. 효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잠깐 나갔다 올게. 그녀는 정연의 대답을 듣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밖으로 나온 효선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효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이었다. 그녀의 머릿속도 그만큼 캄캄했다. 엄마가 임신을 했다. 52세의 나이에.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말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효선은 무엇부터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온 효선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정연의 방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불빛. 효선은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심스레 노크했다. 들어와. 정연은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붉어진 눈가로 보아 울었던 것 같았다. 엄마 미안. 너무 놀라서. 효선이 말을 꺼내자 정연은 딸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내가 놀란 건 당연해. 나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으니까. 정말. 아기를 낳을 거야? 정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 나이에 찾아온 기적인데. 포기할 수 없어. 효선은 말없이 엄마를 바라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혼란, 불안, 그리고 어딘가 묘한 배신감까지. 알았어. 엄마가 결정한 거니까. 존중할게. 그녀의 말과는 달리 효선의 마음에는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다. 엄마의 임신, 그리고 말해줄 수 없는 아이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녀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효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을 사이에 두고 엄마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 효선은 그 소리가 기쁨의 눈물인지 후회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아침 식탁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효선은 우유잔을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정연은 그런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오늘은 어디 가니?
도서관. 자격증 공부해야 해서. 효선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연이 뭔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효선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 효선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엄마의 임신, 비밀스러운 상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 그녀는 아직도 이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오후 5시 도서관을 나온 효선은 문득 집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친구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나야, 오늘 시간 돼?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 카페에서 만난 미나는 효선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효선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해도 믿기 어려울 거야. 그녀는 엄마의 임신 사실을 미나에게 털어놓았다. 미나의 눈이 커졌다. 와, 대단하다. 그 나이에 임신이라니. 근데 아이 아빠는 누구래? 효선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야. 엄마가 말해주지 않아. 뭔가 찝찝해. 말 안 해준다고? 왜? 모르겠어. 단지 사랑하게 됐다는 말만 해. 미나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일까봐 말 못하는 건 아닐까? 효선은 순간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아는 사람. 아니면 너한테 말하기 민망한 사람이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효선의 머릿속은 미나의 말로 가득 찼다. 자신이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일까? 그녀는 엄마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지만 특별히 친밀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정연은 없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메모가 놓여 있었다.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갔어.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 데워 먹어. 엄마가. 효선은 메모지를 내려놓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온갖 생각에 빠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효선은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다. 정연이 무언가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다녀왔어? 응, 효선아. 검진 결과 다행히 아기는 건강해. 정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묻어 있었다. 효선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래. 다행이네. 효선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정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 먹었니? 아직. 그럼 같이 먹자. 오늘은 내가 특별히 치킨 사왔어. 저녁을 먹으며 정연은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효선에게 들려주었다. 의사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임신 12주 차라는 사실. 효선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효선아, 미안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겨서. 효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식사를 마친 후 효선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정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고 정연은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이 밝아졌다. 효선아, 잠깐 전화 받고 올게. 정연은 통화를 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효선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요즘 엄마는 통화할 때마다 자리를 피했다.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몇 분 후 통화를 마친 정연이 거실로 돌아왔다. 효선아, 나 잠깐 샤워하고 올게. 설거지 고마워. 정연은 휴대폰을 소파 위에 올려두고 욕실로 향했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효선은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 위에 놓인 엄마의 휴대폰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효선은 잠시 망설였다.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밀어붙였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다행히 잠금 화면이 걸려있지 않았다. 효선은 재빨리 메시지함을 열었다. 최근 메시지 목록에서 한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재국 씨.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재국.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다. 도윤, 그녀의 전 남편의 형.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연락이 닿을 사이는 아니었다. 효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메시지를 열었다. 오늘 검진 어땠어요? 아기는 괜찮아요?
다행히 건강해요. 당신 닮아서 튼튼할 거래요. 효선의 손이 떨려왔다.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그녀는 더 몇 개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엄마와 제국은 분명 특별한 관계였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효선은 급하게 메시지를 닫고 휴대폰을 원래 위치에 돌려놓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마지막 접시를 닦는 척했다. 욕실에서 나온 정연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향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누구야? 아까 전화. 효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냥. 친구. 엄마의 거짓말. 효선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효선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다. 제국. 도윤의 형. 그녀의 전시형. 그가 엄마의 아이를 가진 남자라니. 다음 날 아침 효선은 결심했다. 더는 속으로만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정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 그 아이 아빠가 혹시 도윤 씨 형 제국이란 사람이 맞아? 그녀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알았니?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도윤의 형. 제국. 그 이름만으로도 효선의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다. 엄마, 세상에 어떻게. 효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왜 이혼했는지 뻔히 알면서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효선의 뺨에 순간 열이 올랐다. 도윤의 손바닥이 그녀의 얼굴을 내리치던 그 순간들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다. 형 제국의 모습도. 정연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다. 그래. 맞아. 하지만 이건 우연히 시작된 일이야.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어. 효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제국? 정말 그 사람이? 엄마. 효선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쳤다. 그 사람은 도윤이랑 똑같아요. 얼굴도 목소리도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효선의 손이 제어할 수 없이 떨렸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그녀를 공격할 것처럼 본능적인 공포가 몸을 지배했다. 매일 밤마다 악몽을 꿨어. 도윤이 내 목을 조르던 그날들이 아직도 생생해.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효선아.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이혼하고 왔을 때 온몸이 멍투성이었잖아. 그때 엄마가 붙잡고 울지 않았어? 효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그 제국이라는 사람과. 효선은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녀는 급하게 입을 막았다. 도윤의 얼굴과 제국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콧대, 심지어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까지. 정연도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효선아, 들어봐. 나도 처음에는 이 감정에 저항했어. 하지만 제국은 도윤과 달라. 그는. 효선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엄마, 그 얼굴을 보면. 효선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얼굴을 보면 내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어. 정연은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효선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 마. 효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엄마가 정말 그 사람과 아이를 가졌다면 난 더 이상 엄마가 필요 없어. 정연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다. 효선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내 전부야. 우리 같이. 전부였다면 어떻게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사람의 형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효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얼마나 그 가족들에게 상처받았는지. 엄마는 도윤이랑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과 어떻게. 효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았다. 침대에 엎드린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온몸을 떨었다. 마치 한겨울에 물에 빠진 것처럼 그녀의 온몸은 차갑게 식어갔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술에 취해 그녀의 머리채를 잡던 그 손. 그 얼굴, 그 목소리가 다시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사흘 동안 효선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넷째 날 아침 효선은 가방을 꾸렸다. 작은 여행용 캐리어에 몇 벌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을 담았다. 그녀는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온 효선은 거실에서 흠칫 멈춰섰다. 소파에 정연이 앉아 있었다. 뻑뻑한 눈가로 보아 밤새 울었던 것 같았다. 효선아. 정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효선은 말없이 신발장으로 향했다. 정연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제발 가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 효선은 정연의 손을 뿌리쳤다.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효선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지금 엄마가 불편해. 친구 집에 가야겠어. 언제 돌아올 거니? 효선은 대답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뒤에서 정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미나의 집에 도착한 효선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도윤의 폭력 그리고 엄마의 선택까지. 세상에. 미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효선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엄마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 그래도 엄마는 널 정말 사랑한다는 건 알잖아. 효선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의 형제를 선택할 수 있겠어? 며칠이 지났다. 정연은 매일 문자와 전화를 보냈지만 효선은 대부분 읽고 답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출근한 후 효선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제국이었다. 효선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 이름만 봐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효선 씨. 제국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도윤과 너무 닮은 목소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효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 상황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제요? 오늘 시간 되나요? 편한 곳으로 갈게요. 효선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시청 근처 블루밍 카페. 2시에 만나요. 2시간 후 효선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톡톡 두드리며 불안을 진정시키려 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제국이 들어왔다. 3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여전히 도윤을 닮은 인상이었다. 효선은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에 잠시 숨을 멈췄다. 오래 기다렸어요? 제국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아니요. 침묵이 이어졌다. 효선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다. 그와의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고 싶었다. 효선 씨. 제국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효선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제가 그때 도윤이를 말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좀 더 강하게 개입했어야 했는데. 효선은 고개를 들어 제국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도윤과 똑같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죄책감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국은 한숨을 내쉬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내 잘못입니다. 제가 제대로 행동했어야 했어요. 그런 사람의 형과 제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효선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알아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제국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정연 씨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왜 하필 당신을 선택한 건지. 효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제국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저도 설명할 수 없어요. 우연히 만나게 됐고 서로에게 위로가 됐을 뿐이었어요. 정연 씨는 처음에 나를 거부했어요. 내가 도윤이 형이라는 이유로. 효선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그러던 사이에 임신까지 하게 된 거고요. 그건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놀랐어요. 정연 씨의 나이에 임신이 가능하다고 생각도 못했으니까. 효선은 카페 장내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없겠지. 일단 제가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입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요. 효선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전 이제 가볼게요. 저기, 걱정 마세요. 엄마한테 돌아갈 거예요. 이제 피할 수도 없는 현실이니까. 카페를 나온 효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국과 마주 앉아 있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도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처음보다는 두려움이 덜했다. 집으로 돌아온 효선을 정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다. 효선아. 효선은 잠시 엄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그 사람 만났어요. 정연의 표정이 긴장되었다. 무슨 얘기를? 다 들었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참. 효선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정연도 조심스럽게 그녀의 맞은편에 자리했다. 엄마,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돼. 효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도윤이 제게 한 짓을 알면서 어떻게 그 사람의 형제를 선택할 수 있는지. 정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효선아, 나도 처음에는 그런 감정에 저항했어. 제국 씨를 보면 도윤이 생각나서 거부감이 들었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도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 효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 그 얼굴을 보면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야. 정연이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효선은 여전히 몸을 뒤로 물렸다.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진짜 이럴 순 없어. 정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효선아.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 그리고 정말 미안해. 효선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운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제국과의 만남, 그의 사과, 그리고 엄마의 눈물.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효선과 정연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필요한 대화만 나눌 뿐 그 이상의 소통은 없었다. 토요일 아침 효선이 방에서 나오자 정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것은 임신 관련 책이었다.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던 효선은 문득 정연의 배를 바라보았다. 아직 눈에 띄게 불러오지는 않았지만 곧 그곳에서 새 생명이 자라날 것이다. 효선아, 이번 주 토요일에 제국 씨가 오기로 했어. 효선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진짜 미쳤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려고. 효선은 아무 말 없이 토스트를 던졌다. 제국이 이 집에 온다는 생각만으로 불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피할 수만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효선아, 너도 같이 이야기했으면 해. 우리 가족의 앞으로에 대해서. 가족? 효선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이제 그 가족에 포함되긴 한 건가? 정연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니? 넌 언제나 내 딸이야. 엄마가 그랬잖아. 넌 내 전부야.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네. 엄마한테는 그 사람도 태어날 아이도 있으니까. 효선아, 그건 다른 문제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 효선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거지를 하며 그녀는 이제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생각했다. 토요일이 되었다. 오후 3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효선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자신이 제국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정연이 문을 열어주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들렸다. 효선은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언젠가는 나가야 한다. 영원히 방 안에 숨어 있을 수는 없다.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온 효선은 거실로 향했다. 제국과 정연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제국은 효선을 발견하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잘 지냈어요? 효선은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여전히 그의 얼굴은 도윤과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효선이 몸을 떨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정연이 효선에게 자리를 권했다.
효선은 제국과 가장 멀리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제국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는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야. 효선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앞으로의 일이요? 제국은 정연을 바라보았다. 정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시 효선을 향해 말했다. 나와 정연 씨는 결혼하기로 했어.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자 효선에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미영이와의 이혼 절차는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국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내가 새 지점을 맡게 되어서. 효선의 눈이 커졌다. 지방이요? 정연이 끼어들었다. 효선아, 우리 같이 가자. 너도 새 출발을 하는 거야. 효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이 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싫어. 효선의 단호한 목소리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직장도 구했고 미나랑 같이 자취할 예정이야. 효선아. 정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갑자기는 엄마가 갑자기지. 제국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효선은 심호흡을 했다. 아직 제국 씨를 마주보는 것조차 힘들어요. 도윤이 떠올라서 몸이 저절로 긴장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효선아, 제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 효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자신의 전부였던 엄마가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정연은 효선의 방문을 노크했다. 효선이 문을 열자 정연은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 효선은 말없이 문을 더 열어 엄마가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정연은 효선의 침대 끝에 조심스레 앉았다. 내가 이렇게 상처받을 줄은 몰랐어. 정연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나는 그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 효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말하고 싶지 않아. 나가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너도 생각이 바뀔 거야. 도윤과는 정말 달라. 효선은 고개를 저었다. 날마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통이야. 정연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효선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여자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지만 그 사랑만은 여전했다. 다음 날부터 효선은 본격적으로 독립 준비를 시작했다. 새 직장을 구하고 미나와 함께 살투름을 알아보았다. 정연은 딸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슬픔이 묻어 있었다. 한 달 후 정연과 제국은 남부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다. 제국은 조심스레 효선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효선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일부러 거리를 두는 듯 했다. 내가 언제든 필요하면 우리는 항상 문을 열어둘게. 정연이 말했다. 효선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버스가 떠나고 효선은 홀로 터미널에 남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스스로 걸어나온 그녀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10달이 지났다. 효선은 새로운 직장에 다니며 미나와 함께 작은 투룸에서 지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법 독립적인 삶에 익숙해진 듯 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효선은 침대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정연이었다. 여보세요, 엄마. 효선아, 잘 지내니? 정연의 목소리가 반가웠다. 응, 엄마는? 아기는? 우리 모두 잘 지내. 지난주에 아기가 태어났어. 여자아이야. 효선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연이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제국이 연락을 해왔었다. 하지만 효선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아직은 제국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축하해, 엄마.
건강하게 태어났다니 다행이네. 응. 효선아,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사진 보낼게. 잠시 후 효선의 휴대폰으로 사진이 도착했다. 작은 아기가 분홍색 담요에 쌓여 있었다. 통통한 볼과 작은 손가락. 효선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동생인지 조카인지, 아니면 그저 모르는 아이인지. 이름은 정했어? 응, 소율이라고 지었어. 소리소, 법칙률. 예쁜 이름이네. 전화를 끊고 효선은 한참 동안 아기 사진을 바라보았다. 묘한 감정이 그녀를 감쌌다. 그 아이는 자신과 혈연 관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관계의 산물이기도 했다. 누구 전화야? 미나가 방에 들어오며 물었다. 엄마, 아기가 태어났대. 미나는 효선 옆에 앉았다. 어때? 기분이. 효선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복잡해. 그런데 아기 사진을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 왜? 도윤을 닮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 엄마를 닮은 것 같아. 미나는 효선의 어깨를 토닥였다. 보러 갈 거야? 아직은. 아니.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겠지. 효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효선은 퇴근길에 아기 옷가게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게로 들어갔다. 분홍색 드레스, 작은 양말, 그리고 토끼 인형. 효선은 그것들을 사서 택배로 정연에게 보냈다. 소포와 함께 그녀는 짧은 메모를 남겼다. 소율이에게. 건강하게 자라렴. 이모가. 여름이 되었다. 효선은 여전히 정연과 소율이를 만나지 않았지만 가끔 영상통화를 하며 소율이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어난 지 석 달이 된 소율이는 이제 웃음을 짓기 시작했다. 어느 날 효선은 회사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어머니가 손주를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문득 정연을 떠올렸다. 엄마에게도 이런 행복이 허락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날 밤 효선은 오랜만에 정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시간이 될 것 같아. 소율이 보러 가도 될까? 전화기 너머로 정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효선아, 정말이니? 너무 기다렸어. 다음 주 토요일 효선은 고속버스를 타고 정연이 사는 도시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상처와 혼란 그리고 서서히 찾아온 수용. 도착한 터미널에서 제국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효선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왔구나, 효선아. 어머니가 많이 기다렸어.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제국은 조심스럽게 효선에게 말을 걸었다. 소율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정연이 딸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들이 사는 집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였다. 현관문이 열리자 정연이 소율이를 안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효선아. 효선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엄마와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노나 배신감이 아니었다. 그저 낯설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 소율이. 많이 컸네. 효선이 다가가자 정연은 소율이를 그녀에게 안겨주었다. 작고 따뜻한 몸을 품에 안은 효선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 아이는 자신과 어떤 관계인가? 동생? 아니면 그저 가족? 소율이가 효선의 품에 안겨 웃었다. 그 순간 복잡한 관계의 정의는 중요하지 않은 듯 했다. 예쁘지? 정연이 물었다. 응, 정말 예뻐. 그날 저녁 셋은 함께 식사를 했다. 과거의 어색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씩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듯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연과 효선은 발코니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다. 시골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소율이가 너를 닮은 것 같아. 정연이 말했다. 효선은 웃었다. 웃는 모습이 꼭 어릴 때 너 같아. 침묵이 이어졌다. 가을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엄마 행복해? 효선이 문득 물었다.
정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행복해. 물론 내가 옆에 없어서 완벽하진 않지만. 효선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나도 이제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응. 소율이를 보니까 그 애는 무슨 죄가 있겠어. 그저 태어난 것뿐인데.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효선아, 고마워. 효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이 새로운 가족 구성에 자신이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시도해볼 용기가 생긴 듯 했다. 자주 보러 올게. 소율이가 자랄 때 옆에서 봐주고 싶어. 정연은 딸을 껴안았다. 우리 효선이가 돌아왔구나. 효선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일요일 저녁 효선은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존재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후 그녀는 새로운 관계의 경계를 탐색하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효선은 그 답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버스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멀어지는 정연과 소율이의 집을 생각하며 효선의 마음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그 감정들 사이로 조금씩 수용의 여지가 생겨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효선은 소율이와 찍은 사진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다. 그 작은 생명은 그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아이가 이제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효선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에서 그녀는 소율이와 함께 들판을 달리고 있었다. 도윤의 얼굴도 제국의 얼굴도 그들이 가져온 상처도 모두 사라진 채 그저 소율이의 웃음소리만이 맑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효선이 찾던 답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가족이란 피보다 더 진한 것, 상처를 넘어 서로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새로운 경계선을 그려나가는 것. 모호한 경계선. 효선은 잠결에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가 그 선을 새롭게 그려나갈 차례. 가족의 의미는 때로는 우리가 정의 내리기 어려운 모호한 경계에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용서와 수용을 배워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